김민희 제놀루션 연구소장, 꿀벌 치료제는 식량 안보, 생태계 보전과 직결.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곤충들도 연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엔 식량 생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체에 교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국내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내용 중 일부입니다. 꿀벌은 꽃가루를 운반해 식물의 번식을 돕는데 그 덕에 인류는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세계 100대 주요 농산물의 71%가 꿀벌의 수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꿀벌이 인류 식량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꿀벌 에이즈라고 불리는 낭충봉화 부패병이 아시아 전역에 창궐하면서 꿀벌이 크게 감소했다는 데 있습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은 꿀벌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며 주로 꿀벌 애벌레, 낭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병에 걸린 애벌레는 이상 증세를 보이며 결국 죽게 됩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은 1984년 네팔에서 처음 시작돼 해당 지역 꿀벌 89%가 폐사했습니다. 이듬해 파키스탄으로 옮겨가 꿀벌 95%가 사라졌으며 1986년엔 인도, 태국, 미얀마로 확산돼 이 지역들의 꿀벌 95%가 죽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선 2009년과 2010년 사이 낭충봉화 부패병이 유행하면서 전체 꿀벌 93%가 폐사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에도 낭충봉화 부패병이 퍼지면서 토종벌 99%가 사라졌습니다. 이 여파로 국내 양봉업 규모가 30에서 40% 줄었으며 영세 양봉인들은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재 지구 총 야생벌 40%는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놀루션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허니가드 RX이 꿀벌 한국형 낭충봉화 부패병 바이러스의 예방 및 치료를 적응증으로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데일리는 지난 12일 서울 강서 마곡 제놀루션 본사 사옥을 찾아 세계 최초로 낭충봉화 부패병 치료제 개발을 지휘한 김민희 연구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다음은 김 소장과 일문일답입니다. 허니가드 RX 품목 허가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허니가드 RX은 최초의 RNA 치료제다 보니 임상 프로토콜을 확정짓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입장에선 허니가드 RX를 화학제제, 생물학제제, 유전자 치료제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 놓고 고민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후에도 투약법, 투여량, 투여시간 등 임상시험 계획서 전반의 검토, 보완이 반복되면서 장시간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마침 코로나도 겹치면서 일이 더디게 진행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치료제를 개발은 어떻게 시작한 게 된 겁니까? 꿀벌 낭충봉화 부패병 치료제 개발을 처음 시작한 건 다름 아닌 정부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꿀벌 낭충봉화 부패병을 심각하게 인식했으며 제놀루션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개발 완료한 허니가드 RX에 대한 실시권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독성시험,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며 상업화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꿀벌 에이즈병을 정복하기 위해 민간이 힘을 모은 모범 사례입니다. 정부에서도 함부로 치료제 실시권을 팔지 않았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측면과 자금적인 측면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제놀루션은 RNA 합성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에 국내에서 우리만큼 RNA를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한 곳이 없었습니다. 또 인간 RNA 치료제는 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전달체가 필수입니다. RNA 신약이 체내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 분해돼 버리기 때문에 반면 곤충은 RNA가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전달체를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컸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제놀루션은 RNA 신약 등을 개발할 정도로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상대적으로 개발비가 저렴한 동물의약품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제 낭충봉화 부패병 극복이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허니가드 RX를 투약하면 꿀벌 사망률이 60%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또 치료제를 투약한 꿀벌 유충의 낭충봉화 부패병 바이러스 분자수가 90%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허니가드 아렉이 생태계 교란 등 안정성 문제는 없었는가? 독성 문제가 없습니다. 허니가드 아렉을 먹고 먹은 꿀벌과 먹지 않은 꿀벌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허니가드 아렉을 섭취한 꿀벌을 포유류가 잡아먹었을 때 등의 독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어떻게 투약하는가? 설탕물 280ml에 허니가드 아렉 20ml를 섞어 벌통 앞에 놔둡니다. 벌통 하나에 벌이 2만에서 3만 마리가 서식하는데 일벌들이 허니가드 아렉을 섭취해 꿀 주머니에 저장했다가 애벌레에게 먹이를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꿀 주머니는 소화기관과 별개로 먹이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한 번 투약에 하루가 소요됩니다. 1년에 몇 번 투약하는가? 벌통당 봄철 3번, 가을 3번 등 총 6차례 투약합니다. 우리나라 벌통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2020년 기준 220만 개로 알고 있습니다. 허니가드 아렉은 한 통은 얼마 정도 책정할 예정인가? 동물의약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GMP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동물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KVGMP가 따로 있으며 이 시설에서 의약품이 제조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위탁 생산, CMO 업체와 생산 가격 등을 논의 중입니다. 또 조달청에 허니가드 아렉을 등록할 때 가격이 한 번 더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1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산대로 하면 국내 시장 규모는 1조 3,200억 원, 10만 내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실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가? 양봉업자가 개별 구매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벌 채산성을 들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정부에서 허니가드 아렉을 구매해 양봉업자에게 배포하는 수밖에 없고 정부 예산에 매출이 달려있는 셈입니다. 꿀벌을 양봉업자의 생계 문제로 국한하기보다 국내 농축산업 생산성과 생태계 전반으로 문제로 인식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꿀벌 폐사는 양봉농가 파산, 가축 사료 부족과 식량 가격 급등, 식량 수급, 보건체계, 환경 생태계 전반 혼란 순으로 문제가 확대됩니다. 애초 정부에서 꿀벌 폐사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약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식이라면 예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 예산은 8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0억 원은 그동안 꿀벌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이며 면역증간제, 소독제 등을 구매하는 비용 기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제 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 책정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출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올해 11월 정도에 조달청에 등록되면 정부 수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후 허니가드 아렉을 납품하면 정부에서 농가에 배포하는 순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매출은 내년 초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진출은 아시아 국가 중 임상이 필요한 국가와 필요 없는 국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임상이 필요 없는 국가들로부터 서류 작업 등을 통해 품목 허가를 받을 계획이며 비즈니스 측면에선 구매력이 떨어지는 아시아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엔 허니가드 아렉 농도 조절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